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재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 말씀에 그 실질임금 감소 관련된 부분에 그동안 그러면 과도하게 보상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렸는데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임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저희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모든 저희들이 코비드 때나 이런 때 저희 경쟁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것이 과연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다 반영한 건지 단기 정책에 의한 건지 그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명선 의원님 잠깐 그 AI 그 발언 중에 제가 조금 보태고 싶은 게 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실질 임금이 그 감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요.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60%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비정규직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인턴부터. 그래서 이 8월 고용시장 보면 14만 2천 명밖에 안 늘었는데 15만 명 정도가 청년층의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대한민국 산업구조에서 이 청년들을 받아줄 만한 여력이 줄어드는 그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좀 심각한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 위험 신호를 저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저희 청년 실업 문제는 지금 보통 평균 실업률보다 높고요. 지금 관련해서 이런 트렌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AI라든지 이런 기술 진보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그 언급해 드리고 싶은데 자,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언어가 없었으면 AI가 나왔겠습니까? 언어가 없었으면 이 모델이 나왔겠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과거 정말 오래전부터 이 간단한 통계 모델인데 리그레션 모델이잖아요. 다만 변수를 수억 개를 두고 그 종점들을 이제 찾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 데이터의 원천들은 누구 거예요? 데이터는 모든 개인이 배출하는 데이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인류의 자산인 언어를 통해서 AI가 형성이 되고 이 기업들이 나타나고 이 데이터의 원천은 모든 인간들이 생성시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AI 시대에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류의 자산들을 똑같이 사용하고 인간들이 소유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 자본에 대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분배 구조를 생각할 때 점점 더 이 자본에 대한 분배의 이 분배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이 AI 도입을 해서 노동 인구가 줄어들지 아니면 보완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와 이견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자본에 대한 분배 구조는 자본 노동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AI가 도입됨에 따라서 기존 자본을 새로운 자본이 대체하게 되고 이게 만일 새로운 기업이 이게 성장한다고 하면 사실 자본과 노동에 대한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지식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론은 아닌데 제가 벌써 4분이나 사용했는데 그 생산하면서 LK에 사실은 지식이 또 들어와 있어요. 예. 네, 그 지식은 누구 거예요? 그걸 휴먼 캐피탈이라고 부르듯이 이게 노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축적된 지식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아까처럼 언어 같은 거, 민주주의의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생산성 P와 Q에 영향을 안 미쳐요? 당연히 미칩니다. 네, 인류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조금 이 부분 멈추고요. 그 주택 가격 관련해서 가계부채 그때 우려의 말씀을 좀 주셨어요. 제가 빨리 좀 넘어갈게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정부 사이드 규제를 여러 가지 해체했습니다. 수요 관련해서 대출 규제도 그렇고요. 종부세, 세제 관련, 양도세 관련해서도 수요 사이드 해체했어요. 공급 사이드에서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는데 신혼부부 주택 15,000원을 취소시켰어요. 공급이 당장 늘어나진 않죠. 뚝딱거리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신도시 재건축 문제 이거 20년 돼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 윤석열 정부 안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근데 PF 아까 PF 잠깐 좀 말씀 주셨다시피 PF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면 공급이 안 늘어나고 수요는 올려주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죠. 대출 규제도 풀고 그렇죠. 그런데 이 선들을 한번 보세요. 저기에 강남을 좀 선을 또 만들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서울 기울기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수도권 그리고 전국 평균하고 지방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 이 자산을 가지고 저는 등급 표시를 이제 해야 된다고 봐요. 1등 국민 강남, 2등 국민 서울, 3등 국민 경기도, 4등 국민 저 지방의 광역 도시, 5등 국민 소멸 지역. 이런 대한민국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거기에 제가 보니까 금통위원님들 그 주소지가 다 맨 꼭대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물가 관련돼서요. 사실은 수요 관련해서 압박이 덜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쓸 소비 여력이 없어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가 관리가 오히려 좀 편한 측면도 있었다. 예. 저는 계속 한국은행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하시피 저희가 모든 리소스가 부동산으로 향하게 되는 이런 구조는 계속 갈 수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해결할 때 통화정책, 재정정책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